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1루간 2루수 잡아서 1루 아웃 1루 아웃 병살 탑니다. 이닝 종료. 왼쪽입니다. 잘 맞았어요. 타구는 어디까지? 담장까지. 갔어요. 아, 이분이 말이죠. KBO와 MLB의 공인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세계 유일의 야구 에이전트. 우리 이해랑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일단 이곳 에이전시에 우리 스타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으세요. 네.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김현수 선수. 야, 김현수 지금 LG 트윈스 뒤에 소속이죠. 뒤에 예. 그다음에 박병호 선수. 박병호 선수. 양의지 선수. 네. 예. 원앤투 멀리 갑니다. 양의지 3런 홈런. 3구 잡아 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롯데로 이적을 오래 했죠. 안치홍 선수, 뭐 이정우 선수. 이게 사실은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이런 에이전시가 사실은 그 에이전시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FA, 프리 에이전트 시즌에 이제 큰 계약금이라든가 큰 계약을 따내면 이제 회사의 수익이 더 높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연봉 협상이나 아니면 FA인데 그래도 FA죠. FA죠. 한 번에 좀. 예. 선수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힘든 거를 이제 대신 정리를 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봉 계약을 네. 할 때는 이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선수랑 이제 구단이랑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잖아요. 구단은 좀 덜 주시고 싶으면 당연하죠. 네가 이걸 못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선수들 입장에서 내가 이만큼 잘했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감정이 좀 상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불필요한 감정을 좀 없애고 서로 좀 섭섭한 마음 없이 사실 개인이 어디든 소위 말해서 돈 얘기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제 연봉 얘기할 것 같으면 절대 막 500만 원만 더 주세요. 그러니까. 못 그럴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네. 어떤 선수들한테는 그 500만 원이 굉장히 크거든요. 당연하죠. 1년에. 그러니까 가서 뭐 읍소도 하고 막 얼마 전에 양의지 선수가 이제 꽤 됐죠. 한 2년 정도 됐는데 네. 4년간 125억인데 옵션이 없는 사실 세부적인 조건이 붙는 계약들이 굉장히 많은데 통으로 4년에 그냥 125억. 이야. 무옵션을 준다는 거는 어떤 조건도 걸리지 않는 거잖아요. 구단에서도 믿어주는 거니까 선수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김현 선수 처음 복귀하고 FA 계약하고 LG 복귀해서 타격왕 했고 그다음에 또 양희 선수 FA하고 이적한 후에 타격왕. 아주 모범적인 FA들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에이전트가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로만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사실 되게 좀 슬펐던 게 그 엄마 아빠가 야구를 전혀 모르세요, 저희 엄마 아빠가.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스토브리그를 막 이제 한참 시청을 하시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근데 그 드라마에서 도대체 넌 누구냐고. 그러니까 네가 맡은 역할이 뭐니 저기서? 고세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설마 1억 6천 제시하고 그러진 않겠죠? 커피 한 잔 사와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런 거. 존중이라는 게 서로 굉장히 서로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계약이란 건 또 그런 거니까. 아니 그 사실 이해랑 대표님이 굵직굵직한 계약들 와 이걸 다 이해랑 그렇죠. 대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안 이게 이제 됩니까? 김현수 선수가 그 당시 볼티모어 오리올스로 네네네. 메이저리그 진출했잖아요. 이것도 직접 이해랑 대표님이 하신 거예요? 네네. 볼티모어 오리올스가 피지컬 테스트가 굉장히 어렵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예전에 뭐 부상이 발견돼서 계약금이 깎인다든지 아니면 계약이 성사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네. 많아서 근데 김현수 선수도 정말 오랫동안 했어요. 4박 5일 넘게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메디컬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네. 나중에 이제 단장이랑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어떤 합의점을 좀 찾고 그런 다음에 딱 사인을 했을 때 정말 제가 그때 당시에 영상을 보면 광대가 진짜 승천을 했다고 이만큼 그러잖아요. 승천했구나.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메이저리그가 됐다는 게 가장 기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 막 댓글에 보니까 저 정도 좋아할 정도면 최소한 이모각 막 이래가지고 김현수 선수 이모. 이모냐 왜? 네, 저희가 아는 그 메이저리그의 뭐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에이전시 하면 이제 스캇 보라스. 그렇죠. 뭐 사실 그분이 좀 제일 유명한데 간혹 이제 스캇 보라스에 대한 또 평가도 사실은 이제 좀 약간 극명하게 좀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좋은 선수를 보내주면 그 팀 팬들은 엄청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좀 이렇게 너무 몸값이 좀 과했다라고 하면 이해랑 거품의 근원. 거품의 근원.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해랑 대표님께서는 내일을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할 때 한 2달, 한 달 정도 전부터 준비를 많이 해요. 보통 그래서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 갑니까? 우선 전반적으로 이 친구가 얼만큼 공헌을 했는지
작년에 어떤 이제 불펜 투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연봉이 안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1년치를 다 몰아봤어요. 하루를 날을 잡고 와. 등판했던 모든 날을 다 해서 근데 이제 구단도 다 보셨더라고요. 제가 다 보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그럼 나도 보겠다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보면 네, 정말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하다 이제 저희도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안 오르면은 사실은 뭐 이때 얘가 뭐 올해 뭐 불펜에선 팔을 몇 번 풀었는데 사실상 몇 번밖에 못 올라왔지만 이 불펜에서 팔을 푸는 게 얼마나 힘드냐. 이것 자체도 이제 평가가 거의- 돼야 된다. 그쵸.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삭감되는 선수들 거 들어갈 때가. 근데 이제 느낌으로 알거든요. 사실은 삭감 되겠다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번은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게 한 선수가 자기는 계약금이 정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너무 낮기 때문에 자꾸 미안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없다. 사실 불펜 투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연봉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좀 낮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하게 이 노력을 하죠. 불펜에서 중간 궤투 투수들은 계속 몸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위기의 그렇죠. 상황. 그런데 맞아요. 위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쵸. 그대로 쉬어요. 어떻게 근데- 잘하세요? 근데 저도 이제 야구를 좋아하니까 분명히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만큼의 경기를 위해서 내가 준비를 준비를 했는데. 한 건데 아. 이것도 평가가 돼야 된다. 그렇죠. 일리가 있는 얘기네요. 혹시 좀 나는 유희관 선수 여기 유희관 선수도 여기서 소개해요? 야. 여기 유희관 선수도 여기서 소개해요? 야. 아니 지금 야. 오늘 경기 있지 않습니까? 네, 경기 있는데 잠깐 또 일일 때문에 잠깐 들렸습니다. 아 진짜요? 왜 이렇게 살 빠졌어 근데? 들어가도 되나요? 왜 이렇게 빠졌지? 유희관 선수하고 잘 알아요? 아주 친한. 아 진짜 아유 반갑습니다. 너 영광. 아니, 갑자기. 야. 갑자기 야, 또 진짜 인맥 같이 하지 말고. 야. 유관 선수 꼭 앉아야 되나요? 예 지금 뭐 오신 김에 선호하고 금방 아니, 가고. 오신 김에 지금. 또 오늘 또 분량 뽑아야죠. 자기는 좀 멘트 좀 되고. 예. 근데 저기 유희관 선수 말이 많으시네요. 장난 아니에요. 예, 말이 많아요. 일단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봐야 되죠? 아무데나 보면 되나요? 예, 예. 안녕하세요. 두산 베어스트스 위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진짜. 제가 유키즈 너무 좋아하는. 좋아. 예. 제가 진짜 야구로 지칠 때 가장 제가 애청하는 프로. 진짜 왜 이렇게 우리 유키즈. 프로그램을? 아니 너무 또 제가 좋아하시는 분 나오고 또 세웅도 나오고 네. 이 프로그램 안에 뭔가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시민들의 삶이나 인생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것 같고. 혹시 저기 의도하고 오신 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 진짜 유희관 선수가 항상 준비가 돼 있는 선수예요. 본인하고도 비슷하네요. 뭐 거의 뭐 자판기 대답 자판기예요. 비슷해요. 진짜 비슷해요. 긴장했네. 말을 왜 네, 이렇게 아니 순간 대답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편하게 그러니까 늘상 우리 조셉이 저 아는 사람 나오면 아는- 신경 써요. 아는 뭐 사람들 보여줘야 될것 나오면 같아서. 보여주려고. 네. 보면은 또 제가 또 여기서 어떤 저의 어떤 자리 입지를 좀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아니, 조금까지 좋았거든요. 대표님하고. 자리가 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끝자리가. 그렇구나. 아니 대표님하고 안 지는 몇 년 됐어요 이제. 오래돼서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좀 대표님이 오늘 좀 주인공이신데 이해랑 대표님은 좀 어떤 분이신 것 같으세요? 우리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뭐 고마운 존재죠 저한테는. 네, 선수들이 믿음을 되게 많이 갖고요. 신뢰를 많이 하는. 제가 어저께 경기 결과를 모르는데 어떻게 등판하셔갖고 어제 너 승리 투수가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아니 보통 이렇게 등판하고 난 다음 날은 뭐 오늘은 좀 일단 뭐 경기장 가서 이제 회복 훈련 같은 거 하고요. 또 팀이 이겨야 되니까 또 응원 열심히 하고. 아니 보통 그러면 이제 선수들은 몇 시쯤 모이십니까 보통? 거의 한 오후쯤에 3시쯤에 또 이제 경기장으로 출발을 하고요. 아니 그 사실 유희관 선수는 뭐 이제 또 많은 야구 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투수하면 아무래도 좀 파이어볼로라고 하죠. 이 강속구 투수. 예, 사실 이런 투수들을 굉장히 좀 구단에서도 그렇고 많이 선호를 하는데 유희관 선수는 느림의 미하. 진짜 예. 최고죠. 자, 느린 변화구로 다시 삼진을 잡아내고 있는 유희관 선수입니다. 정말 똑같은 공을 거의 비슷하게 던지고 있죠. 예, 이각 투수도 대단하네요. 사실 이게 135kg 정도 나오시나요? 아니 132 정도. 최고 구속이. 네, 최고. 그러니까 구속이. 이게 네. 저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사실 프로야구사에서도 유일무이합니다. 그렇죠. 거의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저를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고. 아이 무슨 또 말씀? 자막 나가겠네요. 유재석 너란 존재 뭐 이러면서 또 저를 알아봐 주시는 거. 우리 뭐 자막까지 관이라서 또. 관심이 많아요. 오지랖이 사시나요? 그래서 잘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일정은 몇 시에 여기서 이제 출발해요? 갑자기요? 아까 네. 얘기했는데. 아니 했는데 이제. 아니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했어. 우리가 3시까지 간다고 아까 저희가 얘기했는데. 이제 3시까지 조세. 형은 언제 준비를 하고 오는 거예요, 방송? 저는 뭐 항상 준비가 돼 있죠. 아무 질문을 해봐요. 조세 쫓기지 마. 시간이 쫓겨. 불편하네. 지인들한테 너무 쫓겨 지인들한테. 온 김에 댄스를 한번 보여줘요. 뭐 갑자기요? 관심 받는 거 좋아하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뭐라도. 유관 선수는 이런 거에 대한 창피함이 없는 거죠. 유임 씨. 깔끔하게? 깔끔하잖아요. 오케이. 그게 아니고 이 양반이 시간 씨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몇 살까지 야구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래 하고 싶어요. 가장 오래 하고 싶고 제가 뭐 팔에 무리도 없고 공이 또 낮아질 스피드가 떨어질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투수를 하는데 공이 느리면 이게 나는 투수를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이 컨트롤과 또 굉장히 변화구로 다양한 방법으로 타자를 이 아웃을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공을 느려도 굉장히 꿈을 이렇게 가지고 유희관 선수 때문에 야구하신 분들 굉장히 많대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저도 자부심을 맞아요, 가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과연 제가 프로에 갈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남들보다 제가 제구력이 좋았어요. 대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갖고 있는 단점을 과감히 버리고 장점을 남들보다 더 뛰어난 극대화시킨 장점으로 거구나. 만들자는 그런 생각을 해서 더 훈련에 임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좋은 멘트가 많네요. 네. 씨가 평소랑 근데 다르게. 안 보게 되네요. 여기 앉아. 가야죠. 진짜 프로가 되려면 아니, 근데 여기 그냥 계속 의지하고 어깨 동무를 한다고 아니, 해야죠.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부자시겠어요. 저요? 네. 부자는 아닌데 어쨌든 손익분기점을 작년에 처음으로 넘었어요. 네. 어려웠던 시절에 대출 받았던 것까지 그저께 다 털었습니다. 이거를 진심으로 축하해. 혹시 내가 지금 이 일을 안 한다면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건 뭡니까? 구단주 해보고 싶어요. 구단주. 아니 구단주 딸? 야, 구단주 딸? 구단주 딸! 구단주 딸로 할게요. 네. 휘관 씨는요? 혹시나 야구 선수 말고 다른 일 한다면? 뭐 여기 앉고 싶네요. 좋아해요. 감성을 좋아해요. 네. 네. 아니 어차피 뭐 멘트 쳐도 안 나가는 거 제가 안 소리 하는 거야.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 양반에서 실수하고 가면 야이 양반아. 이 양반아. 멘트 쳐도 안 나가는 거. 자기야. 그냥 깔끔하게 형을. 동생이 장난치는 거 같다 또. 이럴 때서 이런 데서 흥분하지 않고 그렇다면 내가 좀 더 기포체 기폭제 영향을 받아서 기폭제 영향을 받아. 기폭제 영향은 기폭제는 어떤 뭐죠? 건가요? 저는 나의 단점을 극대화시켜서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많이 더듬으세요? 진짜 지금 친한 사람 여기 없는 좀 거야. 유희. 친한 사람. 그리고 우리 유희관 맞습니다. 선수에게 목걸이요? 네, 자기 목걸이. 제가 알잖아요. 네. 진짜로. 야, 우리 찐작이네. 이게 자기님이 나와야죠. 저 여기. 야 이거 두 줄이 있으면 보고 싶어. 다음 경기 때 제가 이걸 차고 나가도록 진짜? 하겠습니다. 진짜? 에이전트로서 마지막 어떤 순간을 딱 경기를 본다면 어떤 경기들을 조금 보고 싶으세요? 결국에는 은퇴 경기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선수들이 어렸을 때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중간에 온 친구들도 있는데 결국에 언젠가는 우리가 다 직업에서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그 순간을 같이 잘 준비를 하는 게 제가 또 준비해야 될, 또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닐까. 멋있다, 되게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되는 은퇴들을 선물해주고 싶어요. 직전 일요일에 이어서 오늘 경기에서 홈런포를 가동하고 있는 LG 트윈스의 김현수 선수입니다. 왼쪽 들어갑니다. 높게. 박병호가 통산 2,100루타도 달성합니다. 두산 베어스 역대 최고의 자완투수의 기록을 이어갑니다. 7년 연속 10승 도전. 이제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타율 3할 6푼으로 타격왕에 등극한 국가대표 간판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키움 히어로즈 이정우입니다. 네, 제가 처음이라 어색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정우 선수가 세운 기록이 네. 어마어마해요. 좀 소개를 드릴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야구를 시작해서 휴문고 시절부터 고교야구 유망주로 불렸고요. 2017년 넥센 히어로즈의 1차 지명 후에 역대 신인 최다 기록인 179안타, 111득점을 하면서 KBO 신인상을 수상하셨고요.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2018년, 2020년까지 3년 연속 골든글러브 외야수 부문. 올 시즌 KBO 역대 29번째로 사이클링 히트와 더불어서 5년 연속 150안타를 기록, 올 시즌 타율 3할 6푼, 타격왕까지 거머쥔 한국 프로야구의 간판 타자자 고촉의 아이돌로 불리는 분입니다. 데뷔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이정범 선수의 아들 이게 이제 수식어로 붙었다면 지금 반대예요. 반대죠. 네. 이정우의 아빠. 네. 아 이거 사실 진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좀 아버지의 이름이 좀 더 많이 알려졌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 이제 좀 그 알을 깨고 나온 기분이어서 그래서 좀 방송도 나가야겠다 생각도 들고 사실 그 전에도 들어오긴 했는데 저의 이름을 앞세워서 뭔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좀 더 제가 야구를 더 잘하고 나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첫 번째로 유키즈로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진짜. 영광을 지금 한 4번인가를 지금 얘기했어요. 영광입니다. 지금. 근데 약간 스포츠 뉴스 스타일이에요. 예. 경기 끝나고 그 선수 인터뷰 하듯이 지금 약간 인터뷰가 그렇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좀 편하게 할게요. 네, 편하게 해요, 편하게 해요. 이 사이클링 히트는 아버님도 못 세운 기록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좀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까? 좀 멋지다고 좀 비속어 섞어가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비속어, 어떤 비속어인지 조금. 아들 말 멋있다 말. 아버님답다. 네, 사투리 섞어가시면서 아따 아들 멋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요게 그 사이클링 히트가 이거는 진짜 신이 내려야 이게 진짜 정말 야구를 하면서 손에 꼽을 정도의 집중력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타격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공이 뭐 수박만하게 보이는 날이 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그날은 그럼 공이 어느 정도만하게 보였어요? 똑같이 야구공만하게 보였는데 하지만 좀 섞어주지 이거 좀. 그게 있어요. 이제 여기 멈춰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여기 공이 이제 여기서 아버님이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시면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좀 경이로웠어요. 좀 그 영상을 좀 처음 접했을 때 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정범 코치님이 정범심으로 불리는 수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일단 잠깐 얘기 드리자면 93년 프로 신인 데뷔해서 한국 시리즈 MVP 그리고 94년 한 시즌 84도루입니다. 야 이게 84도루요? 네, 84도루. 총 경기가 몇 경기죠? 몇 경기 한 출전해서 100경기 조금 넘죠. 그 당시에는 126경기.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면 거의 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도루가 기록도 기록이지만 무엇보다 이게 체력적인 부담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엄청 뛰어다니기 때문에 뛰어다니고 막 슬라이딩 하면서 몸도 날려야 되기 때문에 막 잔부상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주자 뜁니다. 쏩니다. 쏘지 못해요. 완벽하게 타이밍을 읽었습니다. 지금은 뭐 전혀 쏠 수 없게 만든 도루였어요. 이정범 프로 스타트 끄는 이정후입니다. 프로 성공. 이정범. 지금 이정후 선수의 타이밍은 엄청났어요. 이정우 선수가 현재 KBO 5년 차 중에 최고 연봉이라고 그래요. 연봉이 혹시 여쭤봐도 됩니까? 네, 5억 5천입니다. 이게 또 오픈이 됐으니까 맞죠? 네, 저희는 오픈이 다 돼가지고 이 기간은 이제 스토브 리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말 그대로 이제 뭐 연봉 협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오늘 그 마침 또 오랜만에 에이전시 그 대표님 네.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진짜. 잘 지냈어요. 연봉 협상을 이제 또 좀 앞두고 계신데 네. 올해 좀 어떻게 좀 기대를 하고 계신지. 사실 이정우 선수 항상 연봉 협상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워낙 잘해줘서 올해도 그렇죠. 예.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예?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네네. 오늘 사실 처음 나온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원래 말을 엄청 재밌게 하고 엄청 말이 많는데 오늘 굉장히 얌전하네요. 이게 의외로 또 네. 이정우 선수가 어색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요. 키우미로즈 화이팅입니다. 이정우 화이팅. 자, 파이팅이라고 지금 대표님께서. 아니 근데 이제 최근에 나를 위해서 뭐 좀 약간 플렉스를 좀 했다고 그래요. 이정우 선수가. 네, 맞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학창 시절 때 항상 이제 저희가 겨울 이 시즌만 되면 동계훈련 가기 전에 러닝을 좀 많이 뛰어요. 그렇죠. 네, 그 트랙을 가는 이제 그 길목에 차 매장들이 엄청 많아요. 자동차 매장들이 엄청 많은데 고등학교 동기들이랑 항상 걸어다니면서 몇 년 뒤에 꼭 우리가 여기 와서 뭐 사자. 차를 사자? 네, 이 차 차를 사자. 사자. 저는 사실 한번 들어간 적도 있어요. 저희 와서 몇 년 뒤에 올게요. 약간 이러고 나온 적도 있고. 맞아. 뭔지 알아요. 몇 년 뒤에 올게요 그랬어요? 네. 경험 있죠. 몇 년 뒤에 올게요 이러고 나와서 이제 러닝 뛰러 막 가고 그랬었는데 정말 이제 그 몇 년 뒤에 올게요 했던 매장에
제가 정말 몇 년 뒤에 가서 멋지다. 제가 뭐 샀습니까? SUV요? SUV를 제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그때는 정말 뭔가 이렇게 갔다면 그때는 정말 여유 있어요. 어디에요? 어디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 아니, 그런 맛이 있죠. 어디에요? 어디 있어요? 네. 왜냐면 가끔 이정우 선수가 그런 생각도 좀 했다고 그래요. 아빠는 왜 이렇게 야구를 잘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나. 네. 이제 저도 칭찬 듣고 싶고 뭐 인정받고 싶고 하는데 저는 무조건 아빠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 정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못했을 때는 이종범 아들인데 저것밖에 못해? 약간 이런 네 그런 것들. 이 댓글이 이정우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 때 쓴 댓글인데 어떤 분이 이정우는 아빠 잘 만나서 인생이 다이렉트로 풀린다. 나는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되는데. 라는 식의 이제 글을 남기자 여기에 이제 이정우 선수가 난 그만큼 부담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눈치 보며 해야 되고 넌 야구 못하면 최소 부모님 욕은 안 먹는데 나는 아빠까지 욕 먹는다. 라는 댓글을 달았어요. 네. 일단은 어렸을 때는 정말 사람들이 그냥 시선 자체가 그냥 약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막 약간 좀 막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약간 팔짱 끼고 약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약간 이렇게 보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제 이름이 이제 이정후인데 자꾸 이종범 아들 이렇게 부르고 감독님들도 솔직히 이제 뭐 특혜 같은 소리 나오면 안 되니까 더 엄하게 좀 하신 부분도 있었고 잘해서 제가 진짜 상을 받더라도 뭐 아빠 때문에 상을 받았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자꾸 이제 그냥 안 좋게 보이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냥 아빠가 그때는 솔직히 유명한 선수였던 게 좀 싫었던 적도 있어요. 그 시선에 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멘탈이 좀 세졌던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루에 200개씩 스윙을. 네, 이제 옛날 프로야구 선수 정말 레전드 선수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하루에 1000개, 2000개씩 막 돌리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걸 맨날 할 수 없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정말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숫자를 생각해 보니까 200개가 나오더라고요. 나한테 딱 개수를 맞췄구나. 네, 200개는 네. 정말 내가 진심을 다해서 스윙을 할 수 있겠다. 왜냐면 개수 채우기로 대충 하면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200개씩 매일매일 했던 것 같아요. 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매일매일 제가 진짜 100%로 그렇게 했었죠. 내가 목표를 했던 거를 스윙 300개다. 그럼 스윙 300개 하고 또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거기를 이렇게 계단식처럼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는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 밑에 있더라고요. 정우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죠.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신을 이기려고. 본인을 이기고 나와서 뛰어넘어야지 상대를 이기는 거지.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처음 제가 데뷔를 했을 때 엄청 긴장도 많이 되고 또 그럴 것 같았는데 하나도 지금까지 야구를 하면서 경기를 하면서 떨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 공간이 야, 짱짱맨 맞다. 익숙해요. 막 닉네임 잘 정했다, 짱짱맨. 막 이런 상황들 자체가 막 안 떨려요? 재밌어요. 막 흥분되고 막 만약에 제 동료가 엄청난 중요한 타석에 들어가 있는 상황을 봤을 때 막 내가 나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뭐 한편으로는 진짜 저 선수가 잘해주길 바랍니다만 선수로서 예를 들어 우리 뭐 국가대표 경기 한일전 우리가 한 점 차 뒤지고 있어요. 9회 말 투아웃. 근데 그런 상황에 내가 좀 저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나가서 영웅이 되고 싶고. 진짜 좀 그래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는 그렇게 나 스스로가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바라는 거죠. 내 스스로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네,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 그 스윙 연습을 할 때 항상 머릿속으로 이제 상황을 그렸어요. 어떤 상황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 이런 중요한 상황, 9회 말 투아웃, 한 점 차 승부, 내가 치면 역전, 못 치면 아웃. 근데 항상 그 상황에서 제 치는 상상을 하면서 스윙을 했는데 이제 프로에 와서 그런 상황이 진짜 오니까 재밌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상상했던 그 이제 장면이 나오고 제가 그 타석에 들어갔으니까. 잘 갖다 맞춘 타구인데 센터 쪽에 떠올랐고 중견수 뛰러 길을 남겼습니다. 주자 2명을 모두 홈으로 들어옵니다.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3번 타자입니다. 스코어는 6대4 김희열어. 안타와 함께 관중 속에서 함성. 네. 아 그때 기분은 어때요? 와 정말 그거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현을 써도 되는 것 같고 정말 여자친구랑 연애를 뭐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모든 사람들께서 그렇죠, 갑자기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남자다 보니까 네. 이제 여자친구분들이랑 뭐 재밌는 걸 했을 때보다 더 저는 그런 순간들이 더 저한테는 더 좋고 친구들이랑 뭐 아무리 놀아도 그 상황만큼 더 좋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대체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 그거 이상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네 맞아요. 근데 또 너무 허무해요. 아, 그 순간이 맞아요. 지나가면 이 순간을 위해서 이렇게 했었던 거구나. 그 상황은 정말 한 15초에서 20초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 15초에서 20초를 맛보려고 항상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원했던 시나리오대로 바로 이 9회 초에 이정후의 내일을 향한 득점. 거의 이정범 선수가 승리를 만들어내는 결과네요. 이정범 선수 은퇴식에서 영구 결번이 7번. 예. 7번 유니폼을 구단에 반납을 하시고 이제 눈물을 흘리셨는데 요거는 이제 그 당시 좀 기억이 나시죠? 네 기억이 어땠습니까? 납니다. 좀 너무 멋있었고 그 영국 열번식만큼은 정말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날이 이제 그날 야구를 보러 가려 했어요. 그날 이제 시범 경기였는데 이제 아빠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야구장 건너있을 때 한 번도 오지 말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오지 말라고 하셔서 왜 오지 말라 하시지 했는데 아빠가 저를 데리러 오셔서 갑자기 이제 손을 잡으면서 걸어갔는데 말씀을 해주셨죠. 이제 은퇴했다고. 근데 그게 이제 시즌 시작 전에 시범 경기 끝났는데 갑자기 은퇴한다고 하니까 준비도 안 되는 상태에서 뭔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기억엔 늘 아버지는 정말 슈퍼스타셨고 멋있는 야구 선수였는데 갑자기 그 야구를 이제 안 한다 하시니까 나의 뭐 좀 뭐라 해야 되지? 아직도 잘 뭐라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가슴이 퉁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네. 그래서 눈물이 좀 났죠. 제가 생각했던 아빠의 마지막은 이게 아닌데 충격은 좀 컸을 거예요. 왜냐면 아빠가 현역에 계속 있고 또 야구하는 모습이 즐거워했거든요. 정말 상당히. 근데 그때는 뭐 상황이 제가 진짜 그때 43이었거든요. 이 시기가 이제 있잖아요. 항상. 더 이상은 내가 버티고 선수로서 했다가는 나한테는 치욕적인 게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입고 있던 유니폼을 이제 구단에 받습니다. 적어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알겠죠 이제. 왜 은퇴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고 그런데 그때 조금 방황을 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은 말을 안 하더라고요. 팬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마운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들 정우는 시타를 위해서 바쁘게 들어섰습니다. 좌타자예요? 그러네요. 네. 이정범 선수의 지구 아들의 시타. 예. 아들이 스윙으로 칠 수 있었겠습니다만 스윙으로 아빠에 대한 또 플레이를 합니다. 많은 팬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아들 정훈이 조선의 4번 타자 전설이 된 빅보이 이대호 선수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이대호 4번 타자. 당기 타고 왼쪽 탑니다. 그리고 2루자까지 홈으로 대한민국이 일본을 물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롯데자이언츠 야구 선수였다가 이제 은퇴를 한 이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뭐 일주일 조금 더 됐죠? 네, 조금 더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한 3일은 계속 자다가 일어나서 울고 자기 전에 울고 좀 했는데 이제 조금 적응된 것 같습니다. 아, 좀 자다고 일어나서도 울고 그랬어요? 예.
그냥 진짜 끝난 건가, 진짜 은퇴한 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좀 허전하게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매일같이 경기장에 가시고 뭐 훈련하러 가시고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고생하셨어요. 이거 대단해. 통산 타율이 3할 9리면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뭐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3할로서 마무리해서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은퇴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안타 2199개 하나만 더 했으면 2200개인데. 제가 괜한 얘기를 좀. 아니 괜찮습니다. 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따지면 374개면 좀만 더 하면 400개고. 아는데 이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인데. 네, KBO 리그에서 2199개고 뭐 일본도 쳤고 미국에서 쳤기 때문에 그건 크게 연연하잖아요. 역시 크다. 그릇이 좁게 안 보네. 저 약간 의미 부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투투. 이거 좋은데. 우리 그 이대호 선수가 올해 그 대한민국 3대 마요를 만드신 분이에요. 참치 마요, 치킨 마요, 그리고 이대호 은퇴하지 마. 이거 진짜 감동이다. 팬분들께서 지어주셔가지고 시즌 중간에 보면서 저도 좀 많이 좋아했던 무엇보다 이제 시즌 최종 기록이 타율 3할 3푼 1리. 이게 팀 내 1위예요. 그리고 이제 정규 시즌 전체 선수 중에는 이제 타율 4위. 이거 좀 은퇴하지 아깝지 않습니까? 이거. 뭐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는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2년 전부터 결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번복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왜 2년 전에 그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됐는지? 마지막 이제 계약할 때 솔직히 야구계에서는 좀 나이가 많은 편이니까 조금 저도 좀 힘든 감도 좀 있고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근데 뭔가 이제 또 경기력이 좀 좋아지고 만약에 본인께서 나 좀 더 뛸게요 하면 할 수 있지 않았나요? 더 뛰려고 했으면 뛸 수 있는데 이제는 후배들도 이제 더 기회를 주고 싶은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실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전학온 추신수 선수가 야구를 권유해서 하게 됐다고 했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야구에 대해서 뭐 전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주말 되면 항상 야구를 틀어놨었어요.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하고 있는 학생이었고 또 신수가 전학을 왔는데 또 저희 반에 전학을 와서 야구를 시작하면서 이제 저보고 이제 야구를 같이 하자고 했었는데 만약 추신수 선수가 저희 반에 전학을 안 왔더라면 또 야구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저희가 14반까지 있었는데 14반 중에 한 반 저희 반에 전학 오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참 희한하네요. 네, 그러니까 같은 반에 전학 오면서 운명적으로 이게 만난 것 같아요.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또 프로 구단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구단에서 4번 타자라는 거. 이게요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도 못했어요. 투수로 입단을 해서 타자 바꿀 때만 해도 뭐 성공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입단하자마자 첫 해에 바로 타졌어요. 제가 타자 바꾼 것도 이제 전지훈련 갔을 때 어깨에 좀 부상이 있어가지고 스피드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투수에 대한 자신감은 좀 솔직히 없었어요. 그래서 타자 권유했을 때 좀 빨리 타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게 운이 좋게 잘 맞아 떨어진 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투수에서 타자로 전향을 하고 타자에서 투수로 전향을 한다라는 것은 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감독님들하고 바뀌면서 무릎 수술하면서 살도 좀 많이 찌고 그때 제일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겨내고 싶었고 지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기고 싶었던 누구한테 지기 싫었던 그런 마음 이때까지 저를 있게 했던 것 같아요. 한일전을 떠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영화 드라마처럼 근데 진짜 치면은 제 마음속은 진짜 막 이렇게 오버하고 싶고 뛰고 싶고 했지만 그렇게 표현을 별로 안 하고 싶었어요. 왜요? 저희 어렸을 때 이제 국가대표를 가면 선배들이 이겨도 그냥 당연히 이겼다는 것 같이 보이자. 우리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긴 거라 생각하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면 실력은 안 되지만 얘도 이겨서 기뻐하는 것 같이 이래 보인다고 이렇게 선배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이겨도 당연히 이겼구나 이렇게 표정을 짓자고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습관이 되죠. 그게 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빠르게 밀어붙이고 오쪽 높이 날아갑니다. 뒤로 패스 했죠. 아직도 좀 이거는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 있으세요? 말로 치고
방망이를 던졌는데 네. 좀 더 멋있으려면 그냥 이게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 위로 던진 것 같아. 맞을 것 같아. 쳐다보는데 조금 후회된 것 같아요. 아, 너무 저 이거 빠던이죠, 빠던. 네. 딱 했는데 느낌이 좀 쎄한 거예요, 우리가. 롯데자이언츠 이대호 말루 홈런, 역전 말루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이대호의 홈런 한 방으로 롯데는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제 9회 말 한화 이글스 정규인의 마지막. 맞을 것 같아. 아, 이거 안 보고 그냥 갔으면 더 멋있었을 건데 그거 본다고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2010년에는 이제 타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을 혼자 휩습니다. 많이 나요. 1자 줍니다. 타석에서는. 우주간이죠, 우주간. 갔어요. 갔어요. 세계 신기록 이대호 스리런. 전 세계 유일한 9경기였습니다. 이대호에게 도루란? 의미 1도 없어요. 야구 선수가 도루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얘기한 저는 몰라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도루왕 한 번쯤은 타보고 싶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그 이대호 선수도 좀 징크스 같은 게 있습니까? 저도 징크스 많죠. 근데 많이 없애려고 노력하는데 만약에 제가 오늘 홈런을 쳤다 하면 오늘 왔던 길로 똑같이 와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집에 3개가 있으면 탔던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도 있고. 내가 홈런 친 날 탔던 엘리베이터. 네, 어저께 홈런 쳤으면 오늘은 어제 갔던 길 엘리베이터 그리고 주차장 될 때도 어제 잘 쳤으니까 그 주차장이 돼야 된다. 그런 징크스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이제 끝났으니까. 거기 이제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되겠네요. 지금은 뭐 엘리베이터 빨리 오는 거 타고 가지 뭐. 야, 그건 좋네. 글러브나 뭐 예를 들면 그때 꼈던 장갑으로 홈런을 쳤다. 그럼 그 장갑도 계속 끼시죠? 그렇죠. 방망이를 안타 치면 그 방망이는 깨질 때까지 계속 그거만 써요.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이제 가장 좀 소중하게 아끼는 배트 같은 건 좀 집에 있습니까?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게 항상 저희는 방망이가 하루에 2개씩 깨질 수도 있으니까 제일 좋아하는 방망이는 매일 쓰되 그날 만약 안타에 2개 치면 3번째 타석에 4번째 타석은 다른 방망이를 또 들고 나가요. 왜냐하면 제가 깨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망이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2개 정도 쳤으니까 약간 적음해 놓는 거죠. 적음해 놓는 거죠. 그래서 못 치면 계속 그렇게 치지만 이대호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코스의 뭐 구종은 또 뭡니까? 저는 일단 몸쪽 좀 높은 공을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했으니까. 좋아하는 공은 안 던지죠. 그렇죠. 그래서 포수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포수가 앉아 있으면 뒤에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한다면서요, 이렇게 막. 강민호 선수 같은 경우는 말을 너무 많이 걸어요. 뭐라 그래요? 형, 손 야구 열심히 그만해요 하면서 형 이제 그만해요. 무슨 성적이 중요해요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 3할 치고 있으니까 형 저 2할 6분 치고 있어요. 형은 대충 해도 돼요 하면서 막 계속 웃기는 거예요. 일본 프로야구 그리고 또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로서 진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 것 같은데 뭐 제가 일본 갈 줄도 몰랐었고 또 미국도 제가 갈 줄도 몰랐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 미국 갔으니까. さあ来るカウントラストボール6球目打ち上げたレフトへ飛んでいるレフトへ飛んでいってスタンドだ失点ゼロの男が初めて点を奪われたバーレットイデコ第6号9回2アウトでした 그 예전에 추신 선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메이저리그하고 마이너리그 뭐 교통 수단도 좀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다 전용기로 움직이니까. 전용기로. 그러니까 전용기로가 식사도 뭐 뷔페로 이렇게 나온다고. 아니 뷔페는 아니고 스테이크도 있고 뭐 햄버거도 있고 뭐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요리가 있어요. 그래서 앉아 있다 배고프면 뭐 스테이크 주세요 하면 스테이크 주고. 뭐 식사 시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없어요. 비행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처음 탔을 때는 좀 신기했죠, 솔직히. 신기하죠. 안 신기하게 쳤겠죠. 근데 안 신기하게 쳤겠죠. 좀 그만하자 쳤다. 뭐 저도 여기 안 타본 사람입니다. 쪽팔리면 안 되는 거니까. 물론 프로야구도 대단하지만 메이저리그에 처음 입성했을 때 그 라커룸에 그 내 이름을 딱 봤을 때 그 기분도 막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스프링 캠프를 갔는데 한 130명 정도가 와요. 그러면 23명은 이제 1군 엔트리에 정해져 있고 100명에서 그 세 자리를 싸우는 거예요. 근데 라커룸이 100개가 있으면 20명이 한 2~3개씩 쓰고 23명이 쓰고 100명이 다다닥 붙어서
다 쓰거든요. 근데 거기 쓰다 보니까 한 5일 지나니까 한 10명이 없어요. 또 5일 지나면 또 10명이 없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감독님이나 단장이 불러서 엔트리 들었다고 압수해 주는데요. 그렇게 좋은지 몰랐었어요. 10몇 년 만에 엔트리 들었다고 축하해 주길래 제 마음적으로 기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서 통산 타율 3할 9리, 홈런 374개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고요. 그리고 안타 2,199개. 3구째 걷어올렸습니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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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바깥에 떨어집니다. 여전히 자이언츠는 이대호가 점수를 뽑고 이대호가 경기를 뒤집는 팀입니다. KBO에서 이제 그 이대호 선수의 명예로운 은퇴를 위해서 이제 은퇴 투어를 진행을 했는데 투어를 이렇게 좀 돌면서 어떠셨는지? 일단 그 올스타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눈물을 좀 흘렸어요. 근데 저는 안 울 줄 알았거든요. 은퇴식 저희 홈에서 마지막 할 때는 눈물이 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첫 번째부터 눈물을 흘려가지고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눈물도 별로 많이 없고 어릴 때 좀 많이 울었지만 프로 선수가 되고 조금 독하게 열심히 이렇게 살다 보니까 눈물을 잘 안 흘렸었는데 좀 감정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보다 와이프가 많이 못 쫄아. 어쨌든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대호 선수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퇴식을 준비해 준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진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또 한국 야구에서 저라는 사람을 좀 많이 인정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면서 감사드리고 그 고생했던 이 장면이 자꾸 떠오르니까 눈물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눈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